정분이는 평생을 동네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살아왔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빚을 갚아가며 세운 이 가게는 그녀에게 삶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오븐 앞을 지키며 빵이 익어가는 냄새에 하루를 시작하는 일. 그것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였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하며 건네는 한마디가 그녀의 하루를 지탱했다. 하지만 8년 전 딸 은지가 대학 졸업 후 지역 미디어 스타트업을 차린다며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분이는 단호히 거절했다. 분이의 생각은 취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딸을 설득했지만 딸은 단호했다. 엄마와 아빠가 평생 읽고 온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엄마한테는 가게가 나보다 중요하시네요. 그날의 말다툼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은지는 짐을 싸서 서울로 떠났고 두 사람은 그 뒤로 단 한 통의 전화도 나누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분이는 가게를 지켰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반죽을 치대는 손은 예전처럼 익숙했지만 그 손길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동네에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들어서면서 가게는 점점 조용해졌다. 그래도 분이는 문을 닫지 않았다. 딸이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오후 제과점 문 앞에서 은지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낯설 만큼 성숙해진 얼굴, 그 옆에는 모르는 남자와 어린 아이까지 있었다. 분이는 안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마음은 울컥 떨려왔고 손은 떨렸다. 8년 만에 마주한 딸의 모습. 그 앞에서 분이는 문을 열어야 할지 그냥 돌아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은지는 남편 진호와 5살 난 딸 아람과 함께 왔다고 소개했다. 엄마,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제 딸 아람이고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외손녀를 처음 본 순간이었다. 아람은 엄마 뒤에 숨어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진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역시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찌할 수 없었다. 가게 안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고 네 사람은 빵 굽는 냄새 속에서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다. 요즘도 크림빵 만드세요? 은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응, 만들지. 내가 좋아하던 거. 분이의 대답은 짧았다. 그 사이 외손녀 아람이 유리 진열대 앞으로 다가가 빵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잠시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분이는 크림빵 하나를 꺼내 아람에게 건넸다. 먹어봐. 할머니가 만든 거야. 분이는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은지의 불안한 눈빛은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음을 이미 말해주고 있었다. 8년 만에 찾아온 딸이 그저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손에 쥔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은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가 운영하던 미디어 회사가 투자 실패로 위기에 처했고 최근에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겹쳐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동시에 손을 떼면서 은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몇 달째 수입이 끊기며 생활도 버거워졌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은지의 남편인 진호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지만 수입이 불규칙했고 아람의 유치원비조차 밀리고 있다는 말에 분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러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제과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엄마, 미안하지만 이번만, 정말 이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분이는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며 얼굴이 굳어졌다. 8년 전 그날의 말다툼이 딸의 차갑게 식은 눈빛이 떠올랐다. 분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분이는 딸의 부탁에 화가 치밀었지만 입을 열기 전에 진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어머님, 사실 은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진호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은지는 최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원들과의 문제로 고립된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황장애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은지가 밤마다 숨이 막혀서 깨어나요.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손도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진호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은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분이는 딸의 여인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처음 봤을 때는 성숙해 보였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성숙함이 아니라 지쳐버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회사 문제뿐 아니라 건강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이는 크게 흔들렸다. 병원은 다니고 있어? 분이가 물었다. 약은 먹고 있는데 이제 치료비도 부담이에요. 은지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분이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치마를 움켜쥐었다. 8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지금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딸을 보는 안타까움 사이에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외손녀 아람은 그런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산대 너머 진열된 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저거 먹어도 돼? 아람의 맑은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잠시 흔들었다. 아람아, 나중에. 진호가 부드럽게 말렸다. 아이의 해맑은 표정은 오히려 상황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 저 아이는 지금 자기 집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절박한 순간인지도. 은지는 엄마에게 또 상처 주기 싫었는데 더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라고 낮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8년간의 후회와 자책,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다. 분이는 씁쓸한 숨을 내쉬며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지금 눈앞의 딸이 더는 지난날의 고집스러운 은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딸은 진짜로 무너지고 있었다. 제과점 안쪽 작은 방. 분이는 방에 남아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분이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남편은 생전에 늘 말했었다. 가게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제일이야.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당연해서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무게가 뼈속까지 와닿았다. 자신이 지켜온 이 가게가 소중하긴 하지만 가족을 잃은 채 지켜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딸과 연을 끊었던 8년 동안 가게 문을 열고 빵을 구우며 분이는 스스로 딸보다 가게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미고 싶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딸의 꿈을 믿지 못했고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려 했던 것이다. 은지도 틀렸지만 자신도 틀렸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다. 분이는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딸의 급한 불을 끄기에는 충분했다. 분이는 고민 끝에 마침내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다. 여보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은지야. 엄마야. 분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 받는 건 안 될 것 같아. 대신 엄마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 그거 먼저 쓰자. 전화 너머에서 은지의 숨소리가 멈췄다. 엄마, 그리고 말이야. 내가 회사를 접든 재정비하든 엄마는 그 시간 속에 조금이라도 네가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여기서 함께 지내자. 아람이도 봐야 하고 너도 혼자 버티기 힘들잖아. 눈물로 얼룩진 전화 너머에서 은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분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해가 제과점 유리창에 부서져 내렸다. 분이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굳어있던 서운함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분이는 딸에게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며 은지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밤새 컴퓨터를 붙잡고 불안해하던 모습도 줄어들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다. 은지는 약 부작용으로 눈빛이 멍했고 상담 시간마다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괴로워했다. 하지만 점차 밤에 잠을 이루는 날이 많아졌고
아침에는 맑은 얼굴로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다. 은지는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걸 받아들였다. 진호 역시 디자이너 회사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입이 안정되면서 딸 내외는 작은 월세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분이는 아직 걱정스러운 마음에 은지를 만류했다. 사실 분이 자신도 이제 이 소란스러운 일상이 좋았다. 작은 제과점에는 아람의 웃음소리가 자주 울려 퍼졌고 가족은 점차 평온함을 되찾아갔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빵 만들어요? 아람은 매일 아침 가게로 뛰어와 분이에게 물었다. 오늘은 아람이가 좋아하는 단팥빵이야. 분이는 밀가루 묻은 손으로 아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지는 주방 한쪽에서 재료 정리를 돕거나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거들었다. 모녀가 나란히 서서 빵을 굽는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봄날 아침, 분이는 반죽을 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은지는 아람의 손을 잡고 유치원 가는 길을 건너고 있었다. 딸의 걸음걸이에는 예전의 여유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아람은 뒤돌아보며 가게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분이도 창가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분이는 오래된 마음의 상처가 마침내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졌던 마음의 틈이 이제 서서히 메워지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종종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찾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롭게 피어난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날 비로소 이해했다. 분이는 다시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다. 이제 그 손길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